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태양계 행성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태양계 파트도 많이 남지 않았죠? 자, 어제는 배가 고파서 어질어질해서 강의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힘을 얻어서 새로 하고 있습니다. 자, 행성은 수성, 금성, 수금지와 목토천에 맞죠? 그 다음에 목토, 천, 해. 예전에는 명왕성까지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명왕성은 빠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명왕성은 외소 행성이라 그래서 작은 행성으로 분류해서 따로 빠졌고 지금 현재 행성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총 8가지입니다. 8가지인데 수성부터 화성까지는 지구형 행성이라 그러죠. 얘들은 좀 작고 똘망똘망하죠. 그 다음 목성형 행성이라고 해서 목토천해 같은 경우는 목성형 행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얘들은 등발이 만만치 않아요. 그죠? 자, 그러면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이 두 가지로 구분하는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구형 행성에서 값이 큰 경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두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자전주기. 자전주기라는 것은 하루를 얘기하는 거죠.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우리 지구는 24시간이 걸립니다. 그죠? 그에 비해서 목성형 행성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목성을 들면 10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굉장히 덩치도 큰데 빠른 속도로 자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전주기는 지구형 행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지구형 행성은 하루가 길다고 봐야 되겠죠. 심하게는 금성 같은 경우는 자전주기가 정말 길어요. 200일도 넘습니다. 그래서 금성은 1년보다 하루가 더 긴 행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구형 행성은 하루가 굉장히 길고 자전주기가 깁니다. 목성형은 자전주기가 짧습니다. 그리고 지구형에서 값이 큰 경우가 하나가 더 있죠. 밀도입니다. 밀도. 왜냐하면 지구형 행성은 돌이나 암석 같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성형 행성보다 밀도 값이 아주 큽니다. 행성들 중에서 밀도가 제일 작은 게 토성이거든요. 토성의 밀도는 1보다 더 작습니다. 그래서 물의 밀도가 1인데 1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토성이 만약에 큰 바다가 있다 그러면 바다 위에 뜰 수 있는 그런 행성이죠. 그죠? 그에 비해서 우리 지구형 행성은 밀도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지구는 밀도가 평균 밀도가 5.5g/ml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큰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형 행성의 값이 큰 경우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전, 주기와 밀도 이 두 가지를 꼭 암기하시면 나머지는 목성형이 다들 큰 편입니다. 크기도 목성형이 월등히 크죠. 크기가 크니까 질량도 크겠죠. 그리고 목성형 행성은 고리도 갖고 있고 위성수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값들은 목성형이 크고 지구형 값이 큰 경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자, 이걸 그래프를 이용해서도 잡아내기도 합니다. 자, X축, Y축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와 여기 두 군데로 잡습니다. 여기를 지구형이라고 얘기하고 이쪽 동그라미를 목성형 행성에 해당되는 값이라고 본다 그러면 자, X축 값이 될 수 있는 걸 찾아볼게요. X축은 지구형과 목성형 값 중에서 목성형이 크죠. 그러면 목성형 값이 큰 경우는 크기, 질량, 위성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에 비해서 Y축 값은 어떨까요? Y축 값은 지구형 값이 목성형보다 크죠. 그러면 지구형이 값이 더 큰 경우는 딱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자전, 주기와 무엇일까요? 밀도. 이 두 가지가 지구형 값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각 행성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수성. 수성 그러면 무조건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달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구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달도 등발이 작죠? 그에 비해서 수성도 굉장히 작거든요. 그러면 크기가 작다 보니까 표면 중력이 약하고 대기권이 없겠죠. 대기권이 없다 보니까 운석 구덩이도 생겨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겠죠. 또 밤과 낮에 학생 잡으면 안 됩니다. 밤과 낮의 기온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잠시 조는 학생이 있어서 불러봤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금성. 금성은 다른 말로 옛날 어른들은 샛별이라고도 불렀어요. 샛별은 새벽별이라 그래서 새벽에 반짝반짝 빛나게 보인다고 해서 샛별이라고 했거든요. 사실은 별은 아니에요. 별이라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내야 되는데 금성은 스스로 빛을 내는 건 아닙니다. 햇빛이 반사되어서 보였거든요. 근데 금성은 왜 그렇게 반짝반짝 빛났냐 하면 바로 기압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성의 기압이 약 90기압 정도 돼요. 오, 지구에 비해서 한 90배 정도 되죠. 지구는 1기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구에 비해서 기체가 90배나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기압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햇빛이 오다가 반사가 잘 일어난다는 뜻이겠죠. 그 기체 때문에 햇빛이 금성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튕겨서 반사가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금성은 반사율도 굉장히 높고 그럼 그 반사된 빛이 우리에게 보이다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반짝반짝반짝 이렇게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성이 새벽에 빛날 수 있는 원인은 바로 기압, 90기압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성은 이산화탄소 기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는 질소가 78%, 산소가 21%지만 금성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리고 이산화탄소 기체는 온실 기체죠. 그래서 금성에는 사실 햇빛이 많이 들어오진 않지만 들어왔다가 잘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금성의 온도가 자꾸자꾸 높아지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책에를 보니까 금성의 표면 온도가 470도씨로 이렇게 외우게 됩니다. 선생님이 어릴 때는 450도로 외웠거든요. 그 사이에 20도가 올랐던 것 같아요. 그죠? 몇 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온도가 이렇게 올랐네요. 아니요, 생각해보니까 몇십 년 지났네요. 그죠? 자, 그래서, 금성은 외울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금성은 행성들 중에서는 가장 밝게 빛나는 행성입니다. 밝게 빛나는 이유는 기압 때문이라 그랬죠? 90기압이나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금성은 자전 방향이 대부분 행성들은 다 이렇게 돌기 때문에 서에서 동 순행 방향이거든요. 근데 금성은 자전 방향이 동에서 서로 반대로 자전을 합니다. 자전 방향이 반대예요. 자전 방향이 반대인 경우가 금성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천왕성 뒤에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성과 천왕성은 자전 방향이 반대입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자전 방향이 반대로 가능했던 것은 금성의 그 하루와 1년의 독특한 차이죠. 그렇죠? 금성은 하루가 더 길고 1년이 더 짧게 나타나는 행성이 바로 금성입니다. 그래서 둘 다 200 며칠 정도 걸리는데요. 선생님이 알기로는 하루가 더 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금성에는 특징들이 외울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다음 지구입니다. 지구는 공부 안 해도 되겠죠. 자, 지구는 유일하게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있죠. 그죠? 그래서 생명체가 살고 있는 행성은 유일하게 지구 한 곳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또 화성에 생명체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발견된 적도 없는데, 그죠? 혼자 영화 이야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자, 화성. 화성도 지구에 가깝고 원시 지구라고 할 만큼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분명히 얘기하는데 화성에는 생명체가 현재 없습니다.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괜히 영화 이야기 하시면 곤란합니다. 자, 그러면 화성은 우리가 봤을 때 불화자가 들어간 이유가 빨갛게 보여서 그래요. 빨갛게.
그럼 왜 빨갛게 보일까? 화성은 금성하고 다르게 기압이 굉장히 낮습니다. 자, 기압이 0.01 기압 정도 되니까 우리 지구의 100분의 1 정도 되죠. 공기 별로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공기가 거의 별로 없는 상태에서 표면이 바로 보이는데 그 표면에 흙이 산화철로 되어 있습니다. 철이 산소와 결합되면 약간 붉은색을 띠거든요. 그러면 표면에 산화철 상태인 그 표면이 그대로 우리 눈에 보이게 되면 이 붉은색 토양이 우리 눈에 보이니까 화성이 빨갛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성에는 과거에 물이 흘렀던 흔적도 발견이 되었고 올림포스 화산이라는 것도 화성에서 발견이 되었죠. 그리고 화성은 자전축이 지구처럼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거든요. 중심에 대해서 24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요. 지구는 23.5도 기울어져 있는데 화성은 24도. 기울어진 상태로 공전을 하다 보니까 화성도 똑같이 계절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화성의 계절의 변화는 어떤 점을 알 수 있냐면 화성에는 북극과 남극 쪽에 양극 쪽에 얼음처럼 얼어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물이 얼었는 얼음과 이산화탄소가 얼었는 드라이 아이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름에는 녹아서 작아졌다가 겨울이 되면 커지기도 합니다. 이거를 양극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성에서 양극관이 발견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화성의 특징 다시 볼까요? 화성은 붉은색을 띠는 이유는 표면에 산화철 성분이 들어가 있는 토양 때문에 그렇고 물이 흐른 흔적이 있었고 올림포스 화산이 있었고 양극관을 관찰했을 때 계절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네 가지는 전부 다 지구형 행성이죠. 자, 그리고 목성형 행성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성형 행성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당연히 목성이겠죠. 왜냐하면 목성형 행성 중에서 목성이 가장 큽니다. 목성은 자전 속도가 하루에 10시간 만에 하루가 지나갑니다. 기체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이 많은 종류의 기체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전을 하다 보니까 막 대기권에 줄무늬들이 막 나타나요. 왜? 어떤 기체는 빨리 돌고 어떤 기체는 천천히 돌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줄무늬가 나타납니다. 이 줄무늬에서 또 기체가 꼬이는 곳도 있어요. 이렇게 적도에서 약간 내려옵니다. 남위 20도 부근에 꼬인 모양이 나타났죠. 이거를 대적점이라 그럽니다. 자, 시험에 나오기 좋죠. 대적점. 대적점은 대기권의 소용돌이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성 같은 경우는 수많은 위성들이 이렇게 발견이 됐거든요. 책마다 위성 수가 달라서 뭐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배운 책에서는 뭐 16개 정도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책마다 개수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목성형 같은 경우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또 발견한 위성이 있죠. 4개 위성을 발견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이 위성이라 그러죠. 이오라든가 유로파, 가나메데, 칼리스토 이란 4개 위성들을 발견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죠. 먹는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토성. 토성은 늘 우리가 표현하지만 행성 중에서는 토성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토성의 이 아름다운 고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토성은 다른 행성들보다 옆으로 좀 빵빵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원에서 약간 퍼들어진 형태예요. 토성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전을 해서 그런지 고리도 뚜렷하고 그죠? 그리고 빵빵하고 토성은 정말 밀도가 가볍죠. 물의 밀도보다 더 가볍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토성의 이 고리는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얼음과 암석 조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음과 암석 조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토성의 고리가 또 햇빛을 받으면 또 반짝반짝 빛나고 좋겠죠. 그죠? 그리고 토성의 대표적인 위성이 타이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트럭 이름이었거든요. 타이탄 트럭이라고 해서. 물론 타이타닉도 생각나는데 타이탄 트럭 있었어요, 옛날에. 자, 그래서 토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리가 달려 있고 밀도가 작고 그리고 옆으로 퍼진 정도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옆으로 퍼진 것을 전문 용어로 편평도라고 얘기하거든요. 옆으로 퍼들어진 정도를 편평도라 그러고, 행성들 중에서는 편평도가 가장 큰 경우가 바로 토성입니다. 자, 그 다음 천왕성을 보겠습니다. 천왕성 같은 경우, 자, 옛날 사람들이 음양오행설 많이 주장했었죠. 음양오행이라는 것은 음은 달을 뜻하는 것이고 양은 태양을 뜻하는 거 맞죠? 오행이라는 것은 오행성을 뜻합니다. 하늘을 보았더니 달과 태양은 크기가 비슷하죠. 비슷한 사이즈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행이라는 것은 별들보다는 커요. 동그랗게 보여요. 하늘에 보니까 별은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이렇게 보이지만,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지만 오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그란 무늬로 보이는 거예요. 별하고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 동그랗게 보이는 것을 오행이라 그러고, 요게 오늘날로 보면 행성이죠. 그래서 5개 행성은 보였어요. 어디까지 보였겠어요?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까지 보였던 거예요. 수성은 보니까 파랗게 보였겠죠. 금성은 완전히 황금빛처럼 반짝반짝 빛났겠죠. 화성은 아까 산화철 붉은 흙 때문에 빨갛게 보였다고 보면 되겠죠. 목성은 너무 멀어서 약간 나무빛, 토성은 더 멀어서 흙빛, 이렇게 보이는 색깔에 따라서 이름을 달았던 것 같아요. 수성은 파랗게 보인다고 해서 물숫자 써서 수성이라 그랬고, 황금색으로 보이는 것은 금성으로 이름을 지었고, 그죠? 화성은 붉게 보여서 불화자 썼겠죠, 그죠? 나무, 목, 흙토 색깔, 빛깔들이 그렇게 나타나서 오행까지인데, 그러면 천왕성은 옛날 사람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천왕성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눈으로는 관측이 불가능합니다. 최초로 이런 경우는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관측한 행성이 바로 천왕성입니다. 그래서 음양오행까지는 우리 사람 눈으로 볼 수가 있지만, 눈 뜨세요. 자, 그런데 천왕성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천왕성은 특징이 뭐냐면 자전축이 거의 누웠어요. 공전궤도면에 거의 누워서 자전을 합니다. 이렇게 자전축이 이렇게 누워 있고 고리가 이렇게 있겠죠. 그럼 이렇게 누워 있다 보니까 천왕성도 금성과 마찬가지로 자전 방향이 동에서 서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천왕성의 특징은 이런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왕성은 너무 멀어서 크게 기억할 것도 없어요. 해왕성은 대흑점, 마찬가지로 대기의 소용돌이 현상이겠죠. 뭐 그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우리 태양계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성 보겠습니다. 자, 일단 해성하고 몇 가지 남았는데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태양이 있으면 해성은 우리는 해성같이 나타났다 그러면 굉장히 빠르다는 느낌이 들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느려 터진 애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해성은 태양 가까이 왔을 때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멀어지게 되면 슬로우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헨리 해성 같은 경우도 이 공전 한 바퀴 하는데 76년 주기로 돌아가고, 뭐 헤일팝 해성 같은 경우는 3000년 주기로 돌아간다 그래요. 그래서 뭐 고대 유적지에서 해성 그림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지만 이 해성들이 워낙 느리게 도니까 한번 왔다 가면 그 다음에는 몇천 년 후에 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해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전 주기가 길다. 100년 안쪽인 거는 헨리 해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해성은 나타나게 되면, 자, 해성은 나타나게 되면 태양으로부터 굉장히 뜨거운 바람, 태양풍이라 그래요. 이 태양풍이라는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받거든요. 그러면 해성 앞부분에 있던 그 많은 얼음 이런 것들이 녹아서 증발하겠죠. 증발했던 것이 뒤쪽으로 가면서 꼬리 모양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증발했던 물방울이 뒤로 가면 다시 식어지면 물방울로 맺히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해성이 막 뒤쪽에 불을 뿜으면서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불이 아니고 물방울이 얼어붙은 겁니다. 그래서 혜성의 꼬리는 태양의 반대편으로 생기고 태양에 가까이 다가올수록 꼬리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길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꼬리 방향이 태양의 반대편이다 라는 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도 또 소행성이 있죠. 소행성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소행성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아주 커요. 자, 소행성은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습니다. 그죠?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사이에 소행성들이 있습니다. 소행성은 어쨌든 태양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행성이죠. 근데 정말 작은 수천 개의 돌덩어리들이 불규칙하게 생겼죠. 이렇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소행성에 대해서도 봤고요. 소행성은 위치를 꼭 아셔야 됩니다. 화성과 목성 사이입니다. 해성도 이야기했고, 유성, 운석 같은 경우는 뭐 쉽죠. 유성은 마음대로 떠돌아다니고, 운석은 대기권으로 떨어져서 덜 타고 남았는 게 운석입니다. 운석, 운 좋으면 그죠. 굉장히 비싸요. 그죠. 근데 운석은 비싸긴 비싼데, 이 운석이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떨어진 운석인지 명확한 증거 자료가 있어야 값어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별 값어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어떤 비닐하우스에 운석이 떨어졌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 운석을 줍기 위해서 막 몰려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운석은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우주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래서 많지 않은 성분이기 때문에 몇 그램 몇 그램이 그만큼 값어치가 있고 가격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태양계 여러 가지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태양이라는 것은 하나의 별입니다. 그 별 하나에 수많은 행성, 위성, 유성, 해성, 이 많은 것들이 같이 더불어서 식구로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